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남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팀이 오는 문제를 가지고 회담을 한다고 하니까 불안합니다. 왜 불안하냐? 문재인 정부의 이념적 성향, 그 관계자들의 면면 등을 보면은 북한 정권에 이용당할 가능성이 많다. 또는 남북한이 오히려 일종의 공모를 해가지고 미국과 한국이 충돌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 것입니다.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대북 퍼주기 정책을 취하면서 북한의 핵 개발을 사실상 비호하고 또는 돈을 대주기도 하고 시간을 주기도 하고 해서 북한의 핵 개발에 일조를 한 사람들도 요새 상당히 활동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이 철저하게 평창 올림픽 참가에만 국한해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북한한테 말려들거나 이 남북 간이 공모를 해가지고 미국에 대항한다는 그런 아주 오해를 워싱턴에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철저하게 평창 올림픽 참여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기후가 되면 참 좋겠지만은 이산가족 상봉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게 정말 골칫거리입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선심 쓰는 척 하면서 상봉을 하자든지 우리 정부가 먼저 상봉을 신청한다든지 하면은 그때부터는 수렁에 빠질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하는 기간에는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좌파 언론들이 여론을 일으켜 가지고 우리 지금 이산가족 상봉이 북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거의 한국 사람들이 가 있는데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은 안전에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동시에 만약 이 평창 올림픽이 끝난 직후에 한미 군사훈련이 진행이 된다면은 바로 상봉 시기를 그 시기와 맞춰버려 가지고 군사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뭐 연기한다든지 축소한다든지 중단한다든지 하는 이런 쪽으로 선동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먼저 제의를 하더라도 이산가족 상봉이란 뜻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절대로 먼저 제의해서는 안 되죠. 이것은 인도주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반인륜적이고 반인도적인 상봉이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이산가족 상봉이 한 다음에 재회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편지 주고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이 만났으니까 남한이든 북한이든 같이 살자고 해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번 만나면 그게 영원한 이별입니다. 한 번 만난 걸로 완전한 이별입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상봉은 만나면은 같이 사는 거, 그 다음에 편지라도 왕래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상봉이 아니라 동물원 쇼입니다. 동물원에 북한이 이산가족들 끌고 나와가지고 동물원에 가두어 놓고 한국의 친척하고 며칠 만나게 해놓고 또 그런 과정에서 돈을 좀 뜯고 헤어지면 그것은 끝이에요. 이런 상봉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가 있어요. 이건 통일부의 자료인데 통일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16,212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했다고 했는데 정 의원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은 이산가족 신청자가 데리고 간 사람, 또 북한에서 온 여러 친지들 만난 사람, 이걸 다 합산을 한 거고 상당히 과장되어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이산가족 신청자 가운데서 헤어진 가족과 만난 수, 남한 신청자 수로 확인하면 1681명이었습니다. 1681명. 그런데 신청자는 당시에 86,35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860대 1입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 차례가 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아마 몇백 년 기다려야 됩니다. 몇백 년. 더구나 여기서 정 의원이 지적한 것은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과 쌀 비료 지원을 연계시키는 바람에 우리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이산가족 상봉과 연계돼 가지고 쌀 비료 지원, 금강산의 면회소 건설, 행사 경비 등으로 총 1조 7,489억 원을 지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1조 7,489억 원을 이렇게 보면은 남한 측 상봉 신청자 한 명이 북측을 가족을 만나는데 10억 4천만 원이 들었답니다. 한 사람이 한 3일 동안 동물원 상봉 쇼를 하고 생이별 하는데 우리가 북한에 준 돈이 1인당 10억 4천만 원이 들었답니다. 10억 4천만 원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정 의원은 이런 식으로 이벤트성으로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는 생사 확인을 하고 서로 고향 방문도 할 수 있게 만들고 편지도 하게 만들고 재결합도 하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이산가족 문제는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산가족이 생긴 것은 6.25 때 중공군의 개입과 관계가 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에 상륙한 유엔군은 북진을 했습니다. 10월 19일에 평양을 점령을 했어요. 북진 통일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럴 때 10월 말에 중공군이 개입을 했습니다. 11월 말에 총공세를 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자유를 며칠 동안 맛보던 사람들이 남으로 걸어서 내려오고 흥남 부두에서 철수하고 해서 그때 이산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이산가족의 책임은 사실은 중공군 불법 개입, 북진 통일을 막은, 그리고 유엔군의 총퇴각을 부른 유엔군과 함께 북한에 살던 동포들이 남쪽으로 내려온 것이죠. 대부분의 이산가족은 거기서 중공군의 개입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산가족 상봉이 80년대 전두환 정부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80년이면 벌써 몇 년입니까? 30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에 많은 이산가족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쇼만 했습니다. 쇼만. 다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극히 일부 800대 1이라고 하면은 이게 도박도 이런 도박이 없지 않습니까? 그걸 정치적으로 북한이 정치적으로 활용하는데 남한이 거기에 끌려간 셈이죠. 그래서 못 만난 사람이 800배나 더 많은 사람이 못 만났으니까 그 소수가 만난 걸 보고 얼마나 더 원통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만나고 나서 거기서 끝이다. 동물원 상봉쇼, 이것은 여기에 관련된 사람은 정말 천벌받아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남북 간에 큰 변화가 오는 것처럼 떠들었던 언론, 정치인들, 그 통일부 간부들 정말 천벌받을 짓을 우리가 했습니다. 이번에 만약 이 북핵 문제로 북한이 지금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고립된 게 아닙니다. 세계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이럴 때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이 쇼를 또 한다면은 이건 정말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북한 지역에 대한민국 이산가족을 인질로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북 압박을 방해하는 이런 짓을 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이란 이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면 국민들이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이 정부 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동물원 쇼식의 이산가족 상봉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한미동맹을 인도주의라는 이 거짓말로서 한미동맹을 갈라놓고 북한만 이롭게 하는 것이니까 이건 이적행입니다. 이것은 인도주의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일종의 고문입니다. 고문. 이산가족의 가슴에 2번, 3번 못을 박는 이산가족 상봉, 정치적 쇼로서의 이산가족 상봉, 이번에는 없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